화장실 가셨나봐요. 자, 여야 미스터 순서 이재호 장관님! 화장실 지금 그러면 뭐 빨리 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왜 맨날 늦게 하지? 오늘 또 빨리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원로 정치인 분들은 오늘의 기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숨이 차시니까 저부터. 네네. 그렇게 의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그 3.1절의 의미는 알 테고요. 아, 그럼요. 근데 국민들이 아까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일본을 협력의 파트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국민들과의 보편적인 상식 또는 가치는 공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3.1절 아니에요. 3.1절입니다. 그때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일제히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선언을 했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표명했던 그런 온민족의 그 에너지가 분출했던 날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되새김과 함께 각오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이 그냥 미래지향적 또 일본은 과거 거는 다 잊어버리고 협력의 파트너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죠.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데. 글쎄, 저도 뭐 기념사를 봤는데 네. 원체 뭐 짧고 간단하게 해갖고 맞습니다. 네. 한두 가지 좀 지적할 만한 게 있죠. 네. 한두 가지는 더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난 빈약하다. 기념사가 빈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뭐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그 침략자로서의 반성이나 뭐 참회나 사죄나 그런 것들 위해서 진정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자기 반성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 네, 그 과정이 빠졌다. 이런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부족으로 침략을 당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소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내부의 많은 그 근대화에 대한 노력, 소위 봉건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내부적 노력이 있었는데 우리 내부의 부족이 일본의 침략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 내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일본 사람이 침략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요런 넓은 거는 자칫하면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과 맞습니다. 이 맥락이 닿는 그런 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거 아니 일각에서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 근거로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의 잘못, 그릇된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일본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내부의 부족으로 우리 내부의 잘못으로 일본이 침략을 냈고 또 침략한 것이 식민지를 한 것이 근대화 도움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것과 잘못하면 그 인식이 같지 않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빨간펜 들고 하나하나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더 문제고 되게 3.1절 기념식에는 되게 현재 우리 남북이 처해져 있는 민족의 공통적인 문제, 가 분단의 문제잖아요. 이 분단의 문제에 대해서 분단 극복의 과제, 분단 극복의 미래 제시 이런 것들이 3.1절 기념사에는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그거에 대한 의지와 각오 표명이 대통령으로서 보였어야죠. 전 정부에서는 공식처럼 항상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험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남북 간에 처해져 있는 공동의 문제 이걸 거론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 기념사의 하나의 큰 그 기둥이잖아요. 기념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참 시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끄러운 얘기 저쪽이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분처럼 아니, 보이는데요. 행복한 거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건 좋은 거지. 네. 사전에 조직적인 모의가 없었다면은 이탈표가 최대 10표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30표 이상의 이탈이 생겼다? 누군가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결집했을 거라고 보고요. 조직적 공모에 가담한 핵심적 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해명하시라. 명단을 뭐 만들더라고요. 예, 그 이탈표에 대해서 그리고 뭐 문자도 보내는 것 같고 예. 중심에 계시는 건 맞잖아요. 뭐 명단 원래 변두리에 있었는데 네. 중심에 있어요. 명단만 의원님 예. 문자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니 이제 한번 맛을 보시고 싶으시면 민주당에서 뭐 명단 만드는 많아 1번 이상미지 뭐. 아, 1번이에요. 1번. 그런 문자를 통해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반성을 한다든지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도 뭐 감정 노동자니까 예, 저도 뭐 좋은 말 격려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욕설과 뭐 이렇게 뭐 심한 꾸지람을 들으면 네. 마음이 그렇긴 하죠. 마음이 한데 안 좋죠. 하도 받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려고 저 스스로 넘기지만 네. 네.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분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많이들 이렇게 좀 적개심, 극도의 분노 뭐 이걸 풀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예, 그 분노는 어디서 오는 거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자에 대해서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안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근데 그 극도의 팬덤이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일그러져 있다. 이건 뭐 국민의힘도 좀 그런 증세가 드러나고 우리 당도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팬덤이 뭐 어느 특정인을 뭐 지지하고 열광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게 너무 지나치면 네. 그리고 이제 상대를 극도의 적대감, 뭐 악마화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좀 병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자 폭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문자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별로 그렇게 효과는 안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이당 내분에 관한 건넨 네. 뭐 구경할 따름인데 그러나 한국 정치 전반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지. 아, 맞습니다. 뭐 여나 야나 이걸 따질 그런 군번은 넘었잖아요. 네. 이번에 민주당의 그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오히려 그 부결표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31표 정도 이탈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측면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 다양성으로요? 네, 이걸 민주당이 수습을 잘하고 포용을 잘해서 화해의 길로 들어갔으면 네. 민주당 현 주소가 이거다 하는 것을 지도부가 알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지금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화해로 들어가고 네. 포용하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민주당 힘만 있어 보였는데 그거 아니고 완전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사실 내가 많이 실망했어요. 실망했고. 야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게 무슨 개딸인지 소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소딸은 없습니다. 없어. 네, 소딸은 없어요.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개딸.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좋게 말하면 막 애당심이 넘쳐서 그렇다고 봐야지. 네. 그러나 그거는 정당 정치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네, 알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도움이 제가 안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같이 이렇게 막 문자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랑 이재명 대표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걸 알려주세요. 아주 치열하고 네.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하면 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재호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같은 당, 같은 가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얘기 못 나눌 게 없죠. 네네네. 저는 충분히 진지하게 네. 접근을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100%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그럼 아니겠지만 주요 의제가 뭐가 돼요? 몇 가지 그 키워드만 좀 알려주세요. 당장에 현안은 네, 이제 의제가. 이재명 네.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검은 그 먹구름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없어질 리는 없고 네. 계속 갈 것이다. 네. 그러면 당이 명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동반 추락할 위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재명 이걸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당장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실 건데 네. 자칫 뭐 색출이다, 뭐 나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는 있으면 매우 볼상스러운 모습이죠. 민주당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네. 저래 되면요 우리 같으면 아주 문 닫아 걸고 전 의원들이 모여서 아주 며칠이 가더라도 난상 토론하고 네. 모든 이야기 다 해라 다 해서 토론하고 토론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난상 토론해갖고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됩니까? 건강한 야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 예. 대표님은 MB 때 친이계 좌장이었고 친박계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고 이거 같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아니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소통이 잘 됐으니까. 그런 친박 친이보다 더 갈등이 심해요.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저 정도는 아니고. 예. 저건 지금 저 민주당 저건요. 네. 좀 위험한 정도. 위험한 정도예요? 저 정도면.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친명계가 그러면 이 대표 사퇴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툭툭 던지면 이건 문제네요. 그건 사실은 대표성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뭐 서른 의원님이 예. 다 그룹을 대표한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또 일부 뭐 당원 투표를 하자는 의원 그 얘기도 네, 일부 뭐 의견입니다. 그냥 그분의 맞습니다. 의견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마치 대립된 구도로 하니까 모양이 안 그리고 좋죠.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화합의 길로 화해의 길로 끌고 나가는 것도 리더십이고 네.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네. 야 그렇다면 좋다. 네. 내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 내가 일단 쉬겠다. 물러가겠다. 아, 사퇴. 물러가겠다. 네. 그리고 내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네. 이 국면에서는 내가 물러가겠다. 네. 라고 하는 것도 퇴진하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네. 지도자가 꼭 앞으로 나가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고 일단 물러가는 것도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물러갈 수도 있는 것도 리더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열어놓고 네. 토론해갖고 결정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지. 네. 그걸 뭐 한쪽이 니 나가라, 뭐 니 나쁜 놈이다, 니 죽일 놈이다, 니는 제가 볼 배신자다, 때는 뭐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이재호 되지. 고문님께서 국민의힘 고문님 하실 게 아니라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고문하시면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제를 해서 그 의원들 다 모아서 좀 그럼요. 얘기를 하는 게 자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대한 대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선거가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절박한 심정 네. 똑같거든. 네. 절박한 똑같아. 심정. 상임 고문님 정순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정순신. 정말 거셉니다. 그거는 예. 뭐 논란이 아니라 아 논란이 아니야. 논란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무실한 게 당연한 거지. 네. 뭐 논란나고 할 게 뭐예요.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미루고 법무부는 경찰에 미루고 대통령실은 경찰에 미루고 경찰은 대통령실에 미루고 이런 건 난장판이 어디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Stay